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오명에 이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제가 제 아내를 디펜드 해줘야죠. 그러나 제가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아내가 과오를 저질렀어도 대통령은 옹호할 수 없다라던 윤석열 전 대통령.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직 대통령 부부의 헌정사 초유의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부가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그간의 태도와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 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예, 이렇게 영부인으로서의 자세나 행실에 대한 꾸짖음도 있었지만 특검 구형량에 비해서는 선고된 형량은 많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도 민주당과 특검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오늘 재판 시작 부분에요. 재판장이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저는 잘 몰랐는데 법조인들은 다 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법조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나왔을 때 이거 무죄 나올 거가 꽤 있겠는데 이런 예단을 했다는 법조인들이 많더라고요. 법조인들이면 판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갑니다. 예. 제일 처음에요. 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생중계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왜 중단을 하지? 그건 만약에 자신의 선고가 무죄 취지로 많이 선고됐을 때 법정 소란이 일어나면 퇴정 등이라든가 생중계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구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예.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예단을 주는 것 같아서 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양형에 있어서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김건희 씨는 누가 봐도 권력을 잃은 자인데 이에 대해서 예외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판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양형에 있어서. 예. 똑같은 뇌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일개 공무원이 받은 것과 대통령이 부인이 받은 영부인이 받은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국정농단이라든가 이 대가가 엄청나게 다를 것인데 똑같은 범부와 같이 처벌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을 들으니까 양형도 굉장히 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판사가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엄청 꾸짖기만 하고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많은 6천만 원이 되는 먹거리와 샤넬 가방과 1억 원 가까이 가까운 수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처벌할 수 있나라고 하는 오늘 허탈감이 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국민 법과 상식에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시기도 하니까 네. 판결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여론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했을 때. 근데 다만 재판은 여론 재판이 되면 안 되고 원님 재판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 증거와 진술에 기초해서 그에 대한 어떤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이른바 명태균 건 관련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른바 명태균 같은 이른바 정치 브로커 같은 경우는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시하면서 그거를 내가 나중에 공천을 대가로 해서 그거를 수억짜리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김영선 당시 그 전 의원 같은 경우 공천을 뭔가 대가성을 줬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을 5번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2018년부터 본인이 그 지역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에 수차례 나갔던 경력을 봤을 때 충분히 다른 후보, 민주당 후보의 어떤 과정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 공천 상황에서 그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지만 그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가성에 입각해서 된 건지, 아니면 공천위에서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유죄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재판부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오늘 선고 내용을 한 판에 정리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뭐 TV를 트신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총 3가지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거,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대신에 김영선 등 정치인 공천을 사실상 밀어넣었다라는 혐의, 그 3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운데 통일교 관련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그 유죄 선물 3개 중에서도 가장 처음 받은 샤넬백에 대해서는 또 무죄가 나와서 형량이 상당히 구형량보다는 많이 줄어든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측은요, 선고 직후에 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좀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여사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현재 무죄가 선고됐고 명태균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니까 여사님이 사실은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셔서 뭐 이렇게 말을 바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상태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영부인 지위였기 때문에 다소 높은 형량이 나왔다, 이렇게 오히려 주장했어요. 예, 오히려 국민들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영부인인데 어떻게 1년 8개월밖에, 그것도 지금 구형의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판결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고요. 똑같은 일개 국민의 그런 뭐 수수가 아니라 실제로 권력형 비리로서 부의원 제로가 얼마나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상당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흔들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3가지 오늘의 판결이었는데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고 실제로 항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증거 수집이나 아니면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성과 유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민중기 특검이 180일 동안 뭐 255명의 그런 인력을 투여해서 상당히 많은 66건의 그런 기소와 20명의 구속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흉인 김건희 씨의 판결이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일부 재판부에서 반영이 된 거고 상당히 기계적으로 판결을 했고 보수적으로 판결한 결과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2차 종합특검도 있고 앞으로 또 국수본에서 사건을 이첩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2심에 갔을 때 이 판결의 형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중히 재판 과정에서의 그런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를 이런 판결로서 꾸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솜방망이를 했다는 면에서 국민들이 이 결과를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문 의시이기도 하니까요. 아까 최지우 변호사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김건희 씨가. 그래서 말을 바로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직접 검진을 해보신 건 아니지만. 예, 실제로 뭐 오늘 재판장 나갈 때도 휘청하면서 부축을 받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8개월형이기 때문에 이미 5개월 정도는 형을 살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보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서는 또 밑밥을 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 뭐 체중 감소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고 불면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되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재판 과정에서의 뭐 이게 청력에도 문제가 있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한덕수 전 총리도 뭔가 그 기억의 일부에 인지 장애가 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서 형을 감형받고 예. 정상 창작을 받으려는 변호인들의 변론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상세하게 네 분과 더 들어가기 전에 김영 의원님,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서울구치소와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고요. 또 실형을 나란히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이었잖아요. 물론 사형을 구형받은 그 내란 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에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부여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내외가 헌정사 처음으로 동시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실형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공개 재판을 했었습니다.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공개 재판을 하는 이유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과 그것과 동시에 공공의 알 거리를 비교했을 때 공공의 알 거리가 더 크다고 했을 때 공개 재판을 하는데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공개 재판이 되는 첫 사례였었습니다. 그 첫 사례가 저희 당이 배출한 정권에서 영부인을 지내신 분에 의해서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판부도 공개 재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공개 재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만큼 오늘 나온 선고에 대해서 저 부분이 어떻게 김건희 씨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김건희 씨 본인도 인지하고 국민의힘도 역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오늘 유죄가 나온 혐의는 가운데, 지금 그래픽상으로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향해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론 영리추구는 거기에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1개, 가격까지 붙여서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어떠한 청탁, 대가도 없었다라고 김건희 씨 측은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 저는 청탁 여부를 떠나서 재판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사에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 물건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송구하고 이거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게 과하게 받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먼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한테 알선수재라는 게 사실상 뭐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라인을 놓아주겠다. 예. 그리고 내가 뭔가 해결해주겠다. 이런 일종의 브로커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동인이 과연 있었을까? 뭐 민주당 말대로 한다면 V 제로 아닙니까? 국정을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또 특검도 이거를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로 적용을 한 이유는 뭐냐, 기소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께 전달이 돼서 대통령이 충분한 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로 제가 볼 때는 의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구체성을 떠나서 여하튼 김건희 여사가 받은 부분이 인정됐고 본인도 받았다고 인정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샤넬백은 무죄고 어떤 샤넬백은 유죄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승훈 위원님. 김건희 씨가 선물을 받고 나서 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게 다 특검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언론 보도도 나왔고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 받은 샤넬백에 대해서는 청탁성이 없다, 무죄라고 봤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처음에 이 샤넬백을 받았을 때는 대통령에 당선돼서 축하드린다, 뭐 감사하다, 서로 이런 의례적인 얘기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 청탁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무죄라 그러는 것인데 그 다음 샤넬백을 받을 때는요. 분명히 그 5차 유엔에 대한 한국 유치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경제적으로 자신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달라. 이게 이제 ODA 자금 같은 거 개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메콩강 사업이라든가 YTN 인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가 됐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 샤넬백을 줄 때부터 꾸준하게 이런 뭔가 청탁 관계를 위해서 꾸준히 온 것인데 첫 번째 샤넬백은 그냥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무죄이고 그 다음 샤넬백은 유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끝까지 부인했어요. 받지 않았다라고. 근데 재판부에서 아니 전성배 씨가 전달해 주는데 대통령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의 부인에게 이거 착복하고 안 줬겠느냐. 그리고 윤영호 전 법무장이라든가 건지법사도 서로 전달됐다라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만 고작 1년 8개월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아까 말했던 권력을 잃은 자에게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김건희 씨가 수사받으러 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V0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V0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한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범부로서의 사람으로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양형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항소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한 자본시장법 관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세 조정도 인식했을 수 있다. 용인한 것 같다. 김건희 씨가. 그리고 40%의 수익금을 시세 조정자들에게 주기로 한 것은 이 약정 자체가 뻔히 아는 거 아니겠느냐. 또 높은 단가로 매수까지 했는데 이건 시세 조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정황들이고 또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도 추가적으로 나왔잖아요.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는 변론을 공범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저는 이 부분은 유죄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었는데 다만 양형에 있어서 공범들이 형이 낮았기 때문에 좀 양형은 좀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유죄가 나올 거로 봤는데 방조로서 처벌할지언정 공범으로서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8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되는구나 라고 본다면 이게
법 앞에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오늘 판결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은 또 뒤에서 따로 또 여쭙도록 할게요. 방금 잠깐 언급된 것처럼 그라프 목걸이 6,220만 원짜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측이 안 받았다. 아마 전성배 씨 쪽이 배달 사고 낸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전성배 씨 측이 중간에 착복했을 가능성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알선수재에서 유죄로 판명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나 그라프 목걸이 받은 적 없어라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샤넬백 2개는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건진법사가 이런 샤넬백과 그라프 목도리를 사실 전달을 하고 다시 행정관이 건진법사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의 예. 그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달 과정에서 22년 7월에 그런 부분은 청탁의 목적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수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인지하고 있는 청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실제로 산약 가방 하나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대가성 그리고 영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와 바로 근접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낸 것이죠. 예, 김유영 의원님, 세계 그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중에서 이 그라프 목걸이가 제일 비쌌어요. 6,220만 원. 그래서 끝까지 부인하려고 했던 걸까요? 뭐 그렇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빠져나가겠다는 심리였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제일 오늘 물론 김건희 씨가 받은 사건의 혐의들 중에서 뭐 다 어느 하나 가벼운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더 나가서 명태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신분 때 있었던 일이고 또 명태균 씨 여론조사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샤넬백 같은 경우는 그라프 목걸이나 샤넬백 같은 경우는 예. 영부인 신분 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고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김건희 씨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판부에서도 아주 따끔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존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결국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형량은 낮을 수 있지만 전 그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 더 나가서 김건희 씨 본인에게도 그렇고 국민님에도 굉장히 따끔한 호초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만큼 충분히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굉장히 단순하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충분히 미우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이 구치소로 가서 김건희 씨를 접견하고 이런 입장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유영 의원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 더 큰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평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고가의 선물을 종교단체로부터 받았다라는 게 오늘 확인된 날이라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판부가 꼬집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금품 수수 관련해서 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도 꾸짖었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지시한 것은 사실 좀 악질적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본인이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야 뭐 어떻게 본다면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지만 자기 방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권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속이는 경우도 그거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은 아니지만 본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역학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거 이 자체는 굉장히 엄중하게 제가 볼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 누구보다도 도덕적 윤리의식이 커야 되고 공적 의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지적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좀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금품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알선수재 관련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면 이거 어떻게 매칭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더 이렇게 보면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꾸짖기만 하고 형은 별로 안 준 거예요. 저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입으로 꾸짖기는 쉽죠. 근데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한다면 형을 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샤넬백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배달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진법사가 줬다라고 했고 그리고 유경옥 씨가 이 가방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유경옥 보좌관을 통해서 이 가방을 또 교체를 했어요. 뭐 신발로도 교체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샤넬 직원의 진술까지 받았어요. 이런 과정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 보니까 실은 죄책이 높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서야 이 샤넬백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라프 목걸이는 제일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6,22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될 경우에 형이 셌죠. 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진법사에게 안 받은 걸로 해달라. 건진법사가 착복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잖아요. 결국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을 교사한 상황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꾸짖으면서 형량은 일반 범부와 똑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권력자의 부인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서라도 많은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판사께서 말을 했잖아요. 왜 굳이 이런 목걸이 같은 걸로 치장을 해서 자신의 품격을 높이려고 했느냐. 이게 아니더라도 검소하게 하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말은 정말로 좋게 꾸짖으셨지만 그것에 비해서 형량은 너무 가벼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샤넬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넬이라고 하시니까 욕설을 하시나 싶어서 제가 순간 움찔움찔합니다. 예. 두 번째, 주가 조작 의혹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의 부인인 신분으로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사죄를 했던 목소리 또 여러 번 그런 사과가 있었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예, 이 장면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논란이었는데 오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승훈 위원님, 인식은 있었는데 공동정범, 그러니까 공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이 자본시장법에 관여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다 유죄가 나왔지만 전주에 대해서는 최초의 무죄가 1심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 검사가 방조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니까 유죄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특검이 이번에는 방조범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특검이 몰라서 방조범으로 예비적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검은 방조범으로 예비적으로 기소할 만큼 그렇게 물러서지 않겠다. 이건 분명히 자신들이 봤을 때는 공동정범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실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든가 중앙지검장조차도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못했었거든요. 그만큼 유죄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못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만약에 공동정범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추가 예비적으로 방조범으로도 기소하시죠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소송주의인데 이번에는 그런 점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이게 저는 이제 유죄라고 생각을 했던 게
수익이 너무 높았어요. 8억 원. 8억. 그리고 공동 정범들 중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제일 많이 번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 조작에 대한 포함된 이 돈이 거의 그 계좌 관여 비율에서 절반까지 관여된 게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주도적으로 이 김건희 씨가 주도돼 있고 김건희 씨의 돈이 관여돼 있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은 하되 다만 양형에 있어서 공범들의 형과의 비교 형량상 좀 낮은 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무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오늘 판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김경희 의원님.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었고요.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밑에 이성윤 지검장이 있었습니다. 수사 라인 배제를 시켰죠. 지휘 라인 배제를 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른바 친문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혐의를 못 준 게 아니고요. 지금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건지 아니면 수사 라인에서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이가 나빴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유죄 판단을 내릴 만한 상황을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공동정범이다 아니면 이 관련해서 방조다, 주가 조작 방조다 이 부분은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예. 원래는 내란 방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으로 어떤 혐의를 바꿔서 공소장 변경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통상의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특검이 공동정범에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방조 혐의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항소심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제까지 본인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어떤 그 증거를 과하게 해석해서 재판에 그거를 했다가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의원 짧게요. 그러면 특검이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항소를 할 때 혐의를 바꿔서 방조로 다시 이렇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하고 일단은 주의적으로는 공동정범을 그대로 주장할 겁니다. 예. 김건희 씨는 방조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공동정범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예비적으로 방조라도 처벌해달라라고 해서 예비적으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항소심에서는 공동정범은 안 된다 할지라도 1심 재판부 판단도 방조는 변론으로 하고라고 했거든요. 방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방조가 유죄가 되고 형량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신영 의원님.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을 피로케 했던 그리고 빨리 실체가 규명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참 컸는데 오늘 1심에서 일단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검찰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 황제 조사하고 그러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고 오늘의 판결에서도 사실은 2010년, 2011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2012년 것도 이미 공범으로 기소된 분들이 선행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지됐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판결문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8억까지 자본시장 을 정말 어떻게 보면 혼란을 시킨 김건희 씨가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으로 공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낼 때 아니 그러면 시세 조정에 대한 인지를 김건희 씨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공범이 아니라고 하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비선계엄을 선언하고 나서 이것이 내란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의 내용에 있어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2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특히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관도 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2심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래서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으실 이 녹취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잠시 들어보시죠.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맞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김기웅 의원님. 김건희 씨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 지시와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근거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그 당시에는 이제 배우자가 아니죠.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부적절합니다. 제가 볼 때 공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당선인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그걸 관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합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 본다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대선 때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총선에 나갑니다. 총선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선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였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가 한 2억 원어치가 되는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해줬다. 대가성이 있느냐의 부분인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는요.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맞춤형으로 한 건지 아니면 통상의 여론조사를 가져와서 자기가 그거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론조사, 그게 2억 원짜리 여론조사인데 그걸 받아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공천을 했다. 여기까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는 판사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론조사를 해주고 김영선 공천해달라고 하니까 공관위까지 전화를 해서 공천을 해주죠. 그렇다고 보면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공짜로 받고 선거에 도움 받고 공천 준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보자면 명태균 씨가 자신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황금폰이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굉장히 압박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술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신이 여론조사를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언제 해주세요. 또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는 저희에게만 보내주세요. 이런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지시하거나 여론조사를 자신들만 받아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아봤기 때문에 순수하게 김건희 부부만을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공천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자면 김영선 씨를 그것 때문에 공천한 것 같긴 같은데 명확히 거기과 관련된 증거나 진술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습니다만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정말 저는 좀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 등에게 이렇게 공짜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지만 다른 곳에서 돈을 회수했다, 충당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잘 보이고 다른 곳에서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서 공천 여론조사 돈을 받아서 충당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무죄가 아니라 유죄의 증거로 쓰여야 될 진술이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이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희영 의원님. 방금 이승훈 변호사도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그 혜택을 그러니까 전속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씨 부부가 독단적으로 뭐랄까 단독으로 내가 혜택을 입은 게 아니라서
무죄다라고 크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판결문에도 그렇게 써져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받은 윤석열 대통령 내에만 받은 여론조사는 3건에 불과하다는 거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여론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일종의 홍보 용도로 후보자들이나 정치권에 계속 줄을 댔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치권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여론조사가 우리 정치권에는 투표처럼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투표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 기소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좀 특검이라든지 민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가지고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분들이나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들에 조금 보면서 기시감 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시는데요. 뭐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특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 안 하십니까? 특검이 잘못된 기소를 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특검이 명확한 많은 증거와 많은 물증을 가지고 기소를 했었으면 유죄를 받아냈어야죠. 특검은 많은 최대 인원과 최대 권한과 최대 기간을 가지고 이 사건을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죄 못 끌어냈지 않습니까? 1년 8개월밖에 못 받아냈으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도 따끔한 비난을 하셔야죠. 왜 특검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지. 만약에 민주당에서 특검에 대한 비난을 안 하신다면요, 민주당이 출범한 특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론조사에 대한 무죄 근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 이게 무죄의 근거로 활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서 작성 안 하고선 그렇게 상납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러면 범죄 행위에는 카테고리화 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결국에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하나의 근거로 또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가 없고, 또 공심위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죄 판결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영향력을 대통령과 영부인이 행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공심위를 거치면은 이거는 그럼 무죄로 허용될 수 있는 뭔가 잘못된 판결로서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이 무죄 판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과정이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12.3 내란 한 달 전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그 2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 발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말이 많네 뭐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요. 결국은 거짓으로 드러난 건 분명하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국민들이 사실 배신감을 느낀 거죠. 본인이 당선인 신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도 아니 술 먹느라고 바빴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다. 그리고 그래서 비서실장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 녹취록에서 드러나잖아요.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걔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멘탈이 유체 이탈이 될 수가 있느냐. 본인의 사실관계를 180도 거짓말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탄핵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단초가 됐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짧게 짧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뭐 브로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른바 그림을 잘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살을 잘 붙입니다. 그리고 정세 판세를 잘 읽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을 받으면서 한 부분이 있겠죠. 잘한 게 있을 거고 잘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있고, 더군다나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었고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천할 수 있다, 추천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때문에 대가성으로 공천을 줬다. 이거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예, 오늘 판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끝난 1심 선고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